컨벤션 전시 경로.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3주차 나왔자. 자, 강의를 맡고 있는 여러분의 담당 교수 닥터 윌 양씨입니다. 자, 이제 3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3주차는요 챕터 3 연애 행사에 대한 거고요. 우리가 일부 회의실 배치 및 테이블 배치는 저번 주에 마지막 강의로 재사전을 했습니다. 자, 페이지로는 24페이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연애 행사입니다. 자, 우리가 진도가요 살짝 이제 좀 빨라졌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아다시피 25분 이상 강의를 3개를 하다 보니까 또 이게 일방적 강의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진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어차피 이렇게 진도가 나가도 잘 된 거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컨벤션에 집중한 거잖아요. 그중에 이제 어드 컨벤션 책이나 기본인 연애이기 때문에 연애에 관해서 다뤄줍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컨벤션 관련된 내용을 좀 하고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으면은 이제 컨벤션 원래 기획사라는 자격증이 있어요. 그거는 그냥 자격증도 아니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보는 기사 자격증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시험도 실기 시험이 굉장히 어려운 걸로 유명하죠. 영문 서식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주어진 시간 내에 여러분들이 컨벤션 기획을 하는 거예요. 우리 행사를 어떻게 하고 그래서 공부를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결국은 이제 호텔이나 이런 데서 연회장 지배인으로 가시는데 참 좋습니다. 그래서 꼭 그게 취두를 못 하신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언급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그냥 일반 식당에 이제 이런 뭐는 아마 커피숍만 남을 것 같다는 얘기가 되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뷔페 식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대부분 큰 수익이 나는 데에도 불구하고 연회 행사는 뷔페를 같이 겸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연회장 위주로 호텔 쪽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연회장 자체도 없애는 경향이 많아요. 호텔에서 결혼식을 잘 그나마 했는데 요즘엔 그것도 못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반적인 식당들은 이제 다 AI를 이용한 이제 로봇 시스템으로 많이 바뀔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단순 노무직은 이제 없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여러분도 알다시피 한동안 거의 3단계,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할 때 대부분 식사도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 다 배달해서 드셨을 거예요. 이제 이런 상황이고 호텔도 배달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는 그런 상황에서 이게 언제까지 갈지 막연하죠. 그런데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백신이 나온다는 말이 계속 있지만 백신은 1년 안에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 치료제가 나오려면 보통 임상시험 다 끝나서 3년에서 4년 정도 걸려요. 그래서 그렇다고 3, 4년 동안 우리 망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뭔가를 해야 되죠. 분명히 사태가 1단계 정도만 떨어지면 한 20명 내외로 되면 다시 연예인 활성화 될 겁니다. 물론 마스크를 쓰고요. 그러면 예전처럼 박다닥하는 그런 여행은 있을 수가 없어지고요. 지인들 위주로 하거나 아니면은 다 검사가 됐고 행사는 이제 연회장만큼 하는. 그러니까 일반 식당은 유지가 안 되죠. 1단계가 되더라도 식사할 때만 마스크를 빼야 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개별 룸처럼 만들지 않는 한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호텔의 중식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별 룸처럼 있는 데가 있는데 그런 형식으로 아마 변화할 거라는 이제 보고서들이나 호텔 측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최정예 사원만 이제 뽑는다는 거고요. 숙련된 사람들 그리고 꼭 VIP를 상대할 수 있는 이제 부익부 빈입 형식처럼 이제 호텔도 나눠진다 거죠. 굳이 호텔에 5성 호텔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그런 고급 식당들은 이제 점점 사라지고 아니면 반으로 하이브리드로 갈 확률이 많습니다. 그만큼 연애는 컨벤션하고도 같고 객실하고도 있기 때문에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걸 이제 배우면서 느끼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이쪽 연애 쪽을 좀 제대로 배우고 그 다음에 컨벤션 쪽으로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이 과목이 참 도움이 되고 내 인생의 진로를 할 때도 할 거다. 그리고 이제 예전처럼 아르바이트생일 때는 굉장히 힘들었죠. 연회장에서 이제 아르바이트 저 같은 경우에도 일당 많이 세지만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내가 갈 길 아니야 연회장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이제는 그런 연애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거죠. 또 단순한 건 다 이제 로봇일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뭐냐면 정식적인 품격 있는 서비스 대신 대규모로 하되 이런 것들이 준비를 할 수 있다 이거죠. 취업률을 높이고 싶고 여러분들이 호텔에 성장하고 싶다고 하신다면 반드시 여러분들 연회장에 대해서 잘 공부하셔야 돼요. 특히 시급으로 가실 분들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연회장으로 가야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끝까지 총지배인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회 행사의 종류별 개념에 대해서 공부하면은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테이블 서비스 연회가 우리 대부분이죠. 가장 격식을 갖춘 의식적인 연회고요. 사교상 어떤 중요한 목적이 있을 때 우리가 연회를 하죠. 그리고 초대장을 발해요. 그리고 RSVP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보겠지만 오실 건지를 확인한 거죠. 그리고 반드시 중요한 거예요. 이 용어 지금 책에는 없는데 반드시 냅니다. 뭐냐면 복장을 명시하고 드레스 코드라고 해서 뭐 정장 아니면 어떤 컨셉 테마가 있으면 무슨 파란색 넥타이나 파란색 옷을 입고 오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명시가 만약 드레스 코드가 그러니까 입고 와야 될 그런 거, 뭐 할로윈 하면 할로윈 뭐 파티 복장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처럼 명시가 없으면 정장이 기본적으로 상례입니다. 정장을 입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칵테일 리셉션은 이렇게 서서 하는 거죠. 이렇게 칵테일 테이블마다 놓여 있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얘기하는 스탠딩 형식으로 행해지는 연애고요. 특히 이건 보통 식전 행사로 많이 해요. 식사 중간, 특히 오후나 저녁 식사 전에 많이 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중요한 거는 이 준비 과정에서 소요되는 주류를 얼마나 준비해야 되는가를 잘 맞춰야 돼요. 그래서 보통 한 사람도 한 3잔 정도 간단하게 마신다. 이래도 좀 남는 경우가 많죠. 특히 여성분들이 많으면. 그래서 2~3잔 정도로 추정을 해요. 여성분들이 50% 이상일 때는 한 2잔 정도 맞추고요. 보통 남성분들이 많거나 아니면 뭐 한 60~70% 정도가 남성이다. 그러면 보통 3잔 정도 마신다고 추정하고 하면 되죠. 예를 들어서 보통 그냥 간단하게 와인이나 이렇게 한 7잔, 6잔, 7잔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추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와인 한 병에 보통 한 2~3명, 2~3명이 안 되죠. 한 2~2명 정도 드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는요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고객 사이에 자주 다니면서 재주문을 유도해야 됩니다.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요 이거 한번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잘 안 움직이려고 해요. 그쵸? 영화 같은 데서도 많이 보죠. 어떤 남성분이 말을 걸었는데 그 사람을 좀 떠나고 싶을 때 한 잔 더 해야겠어 하고 가지. 대부분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서빙을 해보고 이렇게 하면 자꾸 이쪽으로 오는 거를 좀 꺼려 하세요. 뭐 이렇게 한 군데서 여성들 분끼리 몰려 있거나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 아니면 같이 움직이시지 이제 좀 다릅니다. 그래서 웨이터 하시는 분들이나 서빙 하시는 분들은 계속 돌아다니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에 대해서 페이지 24페이지 밑줄 좀 치겠습니다. 제가 밑줄 치는 건 반드시 시험에 내기 위해서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 부분 위주로 시험을 냅니다. 테이블 서비스 연회는 24페이지 보시면 연회 행사 중에 가장 격식을 갖춘 의식적인 연회 여기 밑줄 치시고요. 사교상 어떤 중요한 목적이 있을 때 개최 여기까지 밑줄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쭉 한번 읽어 보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디너 연회는 초청자와 주빈이 입구 쪽에 일렬로 서서 손님을 마주하는 리시빙 라인, 즉 손님을 받는다 있죠. 이렇게 손님들 오면 문 쪽에서 딱 이렇게 앉아가지고 서가지고 인사하면서 어서 오세요. 영화 같은 데서도 많이 나오죠. 공식적인 연예 행사나 어떤 초빙을 하면 초대하는 여기 초대하는 사람들을 주빈이 여기에 주최하시는 분이 인사하면서 어서 오세요 하고 안내하고 소개해드리고 이런 행동을 한다 그러죠. 그걸 행사 개최하는 사람이 이제 호스트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5페이지 밑줄 쓸까요? 칵테일 리피션에 대해서 할게요. 그 마지막 줄의 두 번째 보면 스탠드 형식으로 행해지는 연애를 말하고요. 그 다음 줄 넘어가서요. 26페이지 보시면요. 특히 보이시죠? 위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소요되는 주류를 얼마나 준비해야 하는가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보통 한 사람당 3잔 정도 마시는 것으로 추정하는 게 합리적이다. 그리고 쭉 내려가서요. 특히 주의할 점은 준비되어 온 음식과 음료가 소비되어야 하므로 셀프 서비스 형식이라도 고객 사이를 자주 다니면서 재주문을 받도록 해야 된다. 그 이유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 밑줄을 칠 필요 없고요. 한번 제가 말씀드린 걸 잘 들어보세요. 고객들이 연회장 입구에서 주최자와 인사를 나눈 다음에 입장을 하고 연회장 내에 차려져 있는 바에서 좋아하는 칵테일이나 음료를 주문하여 받은 다음 격이 없이 손님들과 어울리게 된다. 그런데 여성 고객들은 오드볼 테이블에 자주 가지 않는 경향이 있으므로 오드볼 트레이를 들고 고객 사이를 다니는 서비스하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자, 이 부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건 실무상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 넘어가서 자, 그 부패 연애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볼게요. 일단 6가지가 있다는 거 기억 꼭 하시고요. 보시면 스탠딩 뷔페 뱅켓이 있고 시티드 뷔페 뱅켓, 그다음 브렉퍼스트 뷔페 뱅켓, 핑거 뷔페 뱅켓, 테이블 뷔페 뱅켓, 뷔페 인 더 하우스 이렇게 6가지가 있다. 종류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스탠딩 뷔페는 말 그대로 서서 한 손엔 접시, 다른 한 손에 포크 들면서 이제 해야 되고요. 공간이 비좁아서 테이블과 의자 배치가 없는 경우에 쓰입니다. 자, 이 부분은 페이지 28, 7페이지인데요. 관련된 거 여러분 밑줄을 쳐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착석 뷔페인데요. 서비스 제공할 때 주방 요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해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그냥 일반 식당 좀 좋은 데도 뷔페 가시면 뷔페 식당 같은 데 가시면 이제 주방 요원이 딱 하나 나와서 한 명이 나와서 직접 즉석 요리 해주는 거죠. 왜냐면 이제 보통 왜냐면 카빙이라는 게요. 카브는 뭘 새기다 아니면 뭐 깎다 이런 식이거든요. carve 영어로 영어예요. 카빙 뭐 이렇게 뭐 얼음 작품 할 때도 카빙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결국 이렇게 써는 거예요. 써는 거. 여러분 뭐 이렇게 무슨 저도 옛날에 먹었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흑돼지를 이렇게 구이 뭐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썰기 좀 그런 걸 이렇게 큰 칼로 사각칼로 이렇게 썰어가지고 여러분들께 같이 놔주잖아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바라는 거죠. 그래서 주방 요원이 이렇게 나와서 즉석 요리 거기서 해주는 거 아니면 즉석에서 계란 후라이나 어떤 오믈렛이나 이런 걸 직접 해주는 이런 게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일부러 이렇게 할 때 많이 놓지 않고 보면은 어떻게 하냐 일정 부분 한 2개 정도를 각각에 대해서 떨어질 때를 대비해서 2가지 정도를 이제 해놔요. 각각에 대해서 그냥 쓰기도 하지만 어떤 거는 자주 나가는 것들은 2개 원가도 맞출 겸 해가지고 음식량을 일정량만 여러분들께 딱 내놔요. 그리고 수시로 음식을 바꾸어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왜냐면은 일단 이게 떨어져 가지고 다른 걸로 바뀔 때 사람들이 새로 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먹을 때 신선한 것이 온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쵸? 심리적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이 많이 있거나 이게 왜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이게 음식 잘 안 나가. 그럼 버려야 되잖아. 한번 내오면요. 그러니까 적정히 놓고 이쪽 사람들이 많이 먹으면 사람들이 선호하는 음식이 뭔지를 판단을 해요. 그래서 항상 일동안 이게 한번 돌고 난 다음에 주방에서 보통 부주방장이나 주방장들이 한번 돕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정도 나갔는지를 체크를 해요. 그쵸? 주방장뿐만 아니라 식당의 홀 메이저도 그걸 같이 하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이제 손님들이 착석하고 식사하고 있는 중에 이제 홀 집에 있는 주방장하고 이 음식이나 어떤 것들이 자주 나가는지 갈아줘야 되는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서 사람들이 선호하는 음식을 계속 이제 하고 고정 메뉴를 한 거랑 그 다음에 계절이나 거에 맞게 바꿔줘야 될 거, 그렇죠? 그런 것들을 파악할 때도 좋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밑줄을 좀 치시면 28페이지 보시면요. 이때부터 한번 밑줄을 치시면요. 고객의 접시에게 음식을 효과적으로 서브할 수 있도록 주방 요원을 확보해 주는 것이 좋고, 이유는 고객이 직접 카빙을 요하는, 즉 썰어주는 음식을 썰어 담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는 게 좋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세 번째 조식 뷔페입니다. 그쵸. 이 호텔의 조식 뷔페는 진리라고 생각하시는 특히 여성 고객들, 객실 투숙 고객들이 많으세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왜 그러냐면요. 조식 뷔페가 이제 준비하는 데서도 호텔 측에서도 편합니다. 결국 인건비거든요. 왜냐면 그걸 아침을 준비하고 뭐 하면 주방에 한 명, 서빙하는 사람 한 명에서 필요할 때는 두 명, 치울 때는 몰리면 컴플레인 또 나요. 뷔페는 한 번만 배치하면 되거든요. 보통 한 두 명에서 세 명 정도가 홀에서 필요하고요. 대신 받는 인원이 많은 거죠. 많을 때 게시 손님들이 특히 다 식사를 한다고 보면, 그래서 셀프 서비스 방식이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서비스가 또 신속하고 또 인건비를 절감하는 경제적 이유가 많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하시면 되고요. 보통은 이제 주스나 신선한 과일 이런 것들을 주로 하기도 하고, 어류 같은 경우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아침에 빵 같은 것도 많이 드시고 그러시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뭔가 왜 그러냐면, 뭐 뷔페에서 보통 35,000원, 이제 5성 호텔 이상이에요. 35,000원에서 한 6만 원 선 잡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녁 뷔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텔마다 틀리지만 보통 7만 원에서 이게 4성 이상을 말합니다. 특급 호텔을 15만 원, 또 어떨 때는 20만 원 정도까지도 봐요. 보통 근데 뷔페는 이 정도 선에서 특정이 되거든요, 한 사람당.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뷔페는 이제 어, 셀프 서비스보다는 어느 정도까지는 해주고 나머지 일부는 셀프고 이런 식이 많은 데 비해서 그쵸? 조식 뷔페는 이제 거의 다 셀프 서비스 방식으로 진행이 되죠. 자, 그 다음에 핑거 뷔페 뱅킷인데요. 가정 형식의 구애되지 않는 뷔페야. 핑거 푸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손으로 집어 먹을 수 있는 거, 그런 거야. 스탠딩 뷔페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통은 웨딩 리셉션에 주로 이렇게 있는 경우에 보통 활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실속 있는 음식을 기대하지 않는 낮 시간에 주로 하는 간이 식사 형식으로, 그래서 한입거리 음식 그런 크기가 좀 대부분이에요. 그걸 이제 한 입 먹는다 그래서 바이트 깨무는다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바이트 사이즈 피시스라고 지금 여기 교재에는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핫한 요즘의 트렌드고 이쪽으로 이제 갈 확률이 많은데요. 테이블 뷔페 뱅킷입니다. 여러분들이 뷔페 식당 가면은 일반 뷔페 연회는 행사 인원이 많아지면 대기 라인이 길어져서 불편하시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등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 실제로 이 뷔페 인더 하우스 이거 뭐 유럽이나 이제 원래 뷔페 자체가 유럽에서 나왔고 북유럽 쪽에서 나온 거죠. 보통 이제 뭐 여러분 영화 같은 거 고대 중세 시대면 이렇게 음식을 특히 수도원이나 뭐 이렇게 같은 그릇을 공유로 음식을 반찬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각자가 필요한 만큼 덜어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게 뷔페 인더 하우스인데요. 이런 개념을 도입한 거예요. 그래서 대기라인 얼두면 알때 이렇게 막 밥 먹는 시간 되면 행사 끝나고 막 이렇게 기다리죠. 또 이걸 밤지하게 거꾸로 이제 양쪽에 똑같은 거를 놓고 이쪽 라인 가게끔 이쪽 라인 하게끔 이렇게 동선 계획도 세고, 또는 양쪽에 비슷한 거를 두 개씩 놓고 주 요리 같은 이렇게 해서 네 줄 만들긴 하지만 보통 라인이 쭉 길어요. 이게 싫다 이거죠. 뭐냐면 테이블에 적당한 원래 메뉴가 딱 있을 거 아니에요, 뷔페 메뉴가. 그럼 적정량 음식을 작은 용기 사용해서 여기 종류별로 놓고 고객용 라운드 테이블에 놓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 이렇게 먹고 또 부족하면 채워주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서비스가 더 고급이고 인건비가 더 들겠죠. 그러니까 고급 호텔에서 점점 이걸로 많이 갈 것 같고요. 왜냐면 이제 보통은 많이 넣으면 이 라운드 테이블에 10명까지 8명 우리 이제 라운드 테이블이나 이런 거 공부할 건데요.
8명에서 보통 8명, 10명, 적으면 6명인데요. 이제 아마 6명이 4명에서 6명, 6명이 4명에서 6명으로 갈 확률이 많아요. 이렇게 사회적 거리 두기가 아예 종식이 안 되고 1단계라도 유지되면 이 6명으로 연식가 갈 확률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넓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될 거고 실제로 이제 이렇게 서빙을 하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서빙 테이블을 지금까지 왔었는데 이게 이제 로봇이 직접 와가지고 여러분이 서빙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바뀔 확률이 되게 많아요. 이게 원래는 옛날부터 한 2020년 이후는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했다가 변화를 별로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이거 도입하는 비용이 훨씬 많이 들었거든요. 이제 점점 나아지겠지만 로봇 하나에 뭐 몇억, 아직도 1억 가까이 뭐 이렇게 됐었고 그랬어요. 칵테일 로봇 하나가 그게 한 2, 3년 전에 얘기거든요. 처음에 이슈가 되죠. TV에도 나오고 이제 그 왜 그걸 했냐? 카빙 얼음 만드는 걸 이제 카빙 해주는 그런 거랑 이제 칵테일을 여기 앞에 쭉 나열해주는 테이블에 거의 그거 역할만 했는데요. 점점 단가도 싸지고 있고요. 벌써 수요가 이제 한 군데서 이제 시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전부 다 이쪽으로 바뀔 거라 이거죠. 벌써 36주나 지났어요. 거의 1년 채우겠죠? 곧 중식될 기미가 안 보이는데 그러면 결국은 52주인가요? 54주가 이제 1년인데 결국은 이제 내년도를 가서 보통 WHO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내년 겨울 정도에 종식되지 않을까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연애를 공부하지 않는 한면 결국 식음료 쪽으로 간다. 그러면 내년 말까지 아주 어두운 거예요. 여러분 진로가.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지금 2학기 듣는 분들이잖아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연애 공부나 커뮤니케이션 쪽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 기획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 그래서 이 테이블 뷔페 뱅킷이 실제로 지금 한 호텔이나 서울의 H 호텔에서 시행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보통 여성분들은 이렇게 많이 하죠. 테이블 뷔페 같은 경우에 제 여동생이나 이런 분이 여자분들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귀찮으니까 어떻게 해요? 한 2번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여기 타블이 있으면 이제 여성분들은 제가 바로 가가지고 좋아하는 그쪽에 2명이 나와서 2개씩 그래가지고 막 여기다 한 6개를 깔아놓고 드시더라고요. 결국 이런 거를 이제 많이 보게 되죠. 솔직히 호텔리어를 하다 보면 여성분들이 2~3명이서 여기서 한 6개 정도 깔아놓고 서로 나눠 먹는 걸 봐요. 여러 개를 메뉴별로. 그리고 고정적인 레귤러 분들은 여성 고객분들이 꽤 있어요. 그렇죠. 뷔페를 좋아하시는 분들. 근데 이분들이 많이 드셔서 그런 게 아니라 다양한 음식을 먹고 싶은데 개별로 음식을 시키면 비싸잖아요. 그냥 일반 식당에서. 그러니까 뷔페를 이용하셔서 자기 좋아하는 음식들을 여기다 딱 깔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6개, 8개까지 깔아놓고 그다음부터 이제 계속 떨면서 그거 한 2시간 드세요. 그래서 이런 게 잘 돼요. 사실은 실제로 브런치 뷔페 같은 경우가 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강남 쪽 이런 때 보면 개모임이나 이런 거 하시잖아요. 그 뷔페를 브런치로 하면 정말 많이 오면 뭐 개모임이나 이런 그래서 여성분들이 뭐 이쪽 와우셔가지고 이렇게 깔아놓고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잘 괜찮은 방법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리세션 연애입니다. 리세션은 크게 2가지로 나눠져요. 프리밀 리세션 하고요. 풀 리세션인데요. 우리가 이제 중점으로 아셔야 될 게요. 프리밀 리세션이에요. 식사 전 리세션이 대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풀 리세션 하는 것보다는 다가와 같이 한 입에 먹을 수 있는 간단한 음식, 그러니까 핑거푸드 같은 걸 보통 제공하고요. 식사 전에 메인 하기 전에 고객의 식욕을 돋구는 그러니까 작은 한입거리에 단 거 하시면 안 해요. 달면 왜 디저트 가냐면 단 거 찾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맛이 떨어져요. 여러분들도 한번 초콜릿 한번 드시고 식사해 보세요. 밥맛 떨어지세요. 그래서 식욕을 돋구는 걸
드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뭐 땅콩이에요. 포테이토 칩이나 까나페 아시죠? 까나페 같은 경우. 그래서 보통 30분 정도에 베풀어져요. 그게 좋아요. 왜냐면 보통 행사가 식사 시간이 6시부터 하면은 칼퇴 하시는 분 거의 없잖아요. 회사 다니시는 분이 대부분인데. 그래서 6시 반에서 한 7시 정도로 하시고 이런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7시부터 이제 식사 시간이 시작하고 행사 같은 거 하면 보통 이제 10시까지가 호텔 이용 시간이다 보니까 빌려주는 시간을 생각하셔가지고 요거를 하시면 30분 정도는 이제 같이 3시간 반 정도는 쓰게끔 해주거든요, 보통. 왜냐면 또 매주 일어나기 때문에 보통 3시간 정도 단위로 이 저녁 시간은 계약을 해요. 그래서 6시부터 이렇게 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보통 6시 반부터 이렇게 다 쓰시는 유도를 하는 거죠. 판촉할 때도. 그래서 리세션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30분 동안 여기 딱 시간을 정해놓고, 왜냐면 먼저 오신 분들이 앉아있을 수가 있거나 뭐 이럴 데가 없으니까 로비에 막 서성이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차라리 6시 반부터 7시까지는 스탠딩 카페. 그래 늦게 오실 수도 있고 그런 사람 그동안 대부분 30분 정도 기다렸다 7시에 식사 도로로 다 들어가게끔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이 프리미엄 리세션을 많이 권장하는 거고 실제로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풀 리세션 같은 경우는 이제 리세션만 베풀어지는 행사예요. 그래서 한 번 제공된 음식 딱 한 번 원타임이요. 그래서 보통 2시간 정도 이제 그냥 행사 같은 경우 뭐 식사가 아니라 그냥 좀 어설픈 거예요. 식사 시간이나 겹쳐가지고 이럴 때 이제 보통 하는 것이 이제 풀 세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제가 설명을 좀 책을 보면서 할게요. 30페이지 보시면요, 식사점 리세션, 프리미엄 리세션 나오는데요. 이거의 목적, 일정 시간에 이르기까지 손님들이 서로 모여서 교제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줄 수 있고요. 또 다가와 같이 한 입에 먹을 수 있는 크기, 아까 똑같이 핑거푸드 같이 간단한 음식을 제공하는 게 보통 통례다. 좀 내려가셔서 식사 전 리셉션은 보통 30분 동안 이루어지니까 초대장에 오후 6시 반부터 7시 사이라는 문구를 삽입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좀 내려가서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30분쯤 기다렸다가 함께 식사하러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고객의 식욕을 돋구는 작은 한입거리 음식과 음료로 꾸며야 되는데 땅콩류나 포테이토 칩, 올리브유, 칵테일 어니언, 그 다음에 뭐 칵테일 비스킷 이런 것들이 보통 또는 카나페나 세이버리류가 제공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음식들을 작은 크기로 준비할 것이며 구미를 돋구는 것이어야 되고 스위트한 것들, 그렇죠? 식사 전에 결코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풀 리세션을 한번 보시면 리세션만 베풀어지는 행사다. 한 번 제공된 음식들로만 채워지고 따라오는 음식이나 주류가 없다. 보통 2시간 한다. 그래서 뭐 제공되는 음식 보시면 까나페, 샌드위치, 커틀렛, 치즈 이런 것들 한입거리 음식으로 핑거푸드로 준비하고 식사 전 리세션 음식보다는 당연히 내용이 좀 그죠? 한 끼니까 2시간 하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핫 밀이나 콜드 밀이라고 하죠. 더운 음식이나 차가운 음식도 조금 꾸며야 돼요. 그래서 이런 데서는 그냥 여기 리세션하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간단한 식사류가 좀 나와요. 그렇죠? 뭐 햄버거 패티가 좀 있는 조그만 햄버거 같은 경우나 아니 식사로 해결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분께 이제 보통 나옵니다. 그리고 티파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할게요. 티파티는 말 그대로 브레이크 타임에 간단하게 가진 티 한 잔 뭐 회 같은 거 할 때 잠깐 나가셔서 브레이크 타임 하실 동안 뭐 차나 음료 좀 드시고 이렇게 하죠. 그런 그리고 스탠딩 스타일 뭐 좌담회나 간담회 때 발표 등에서 많이 쓰는 방식입니다. 왜냐면 호텔 연장에서 보통 회의를 하시고 잠깐 쉬는 시간에 나가서 간단한 다과류를 드시게끔 해주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일단 오늘 3주차 1강이었습니다.